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숙제를 좀 내드렸지 뭐 검사를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우리 민준이처럼 숙제가 아닌 지문을 숙제로 해오는 놈이 있질 않나? 우진이는 숙제해왔나? 저렇게 미소로 때우는 야, 공적인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덮으려고 하지 마. 저 가만히 보면 내가 지 무슨 옆집 삼촌쯤 되는 줄 아나 봐. 숙제 내놔 이씨. 고개는 왜 끄덕여 안 했으면서. 자기가 직접 해야지. 선생님이 이번에 중간고사는 아니 기말고사는 조금 이제 권성고 아이들이랑도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뭐 곡정고도 있고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요점 정리를 너무 반복을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이번에는 누적식으로 안 나갈 거예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누적으로 안 나갈 거야. 그래서 좀 심플하게 요점 정리는 할 건데 대신에 그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때 이제 누적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하라고 좀 시켰더만 첫 번째 못 알아보겠어요. 민준아 이 새끼야 뭐라고 썼는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급하게 하는 거야. 그 무슨 의미가 있니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노가다만 되고 학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간 낭비.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끼듯이 요점 정리를 하는 아이들이 몇몇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드린 거 그대로 적는 느낌 또는 지난주에 했던 거 그거 보고 똑같이 적는 느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좀 마음에 걸려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첫 번째 누적형 요점 정리는 이번엔 안 할 생각이야.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잉. 그리고 요점 정리 과정을 내시면 다 버리는 거 알죠. 근데 몇몇 학생들 좀 돌려받고 싶으시면 그 자리에서 검사 받고 그 자리에서 받아가세요. 제출하면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혹시 누구였지? 여긴 없었나? 패드로 예쁘게 적는 애가 있어 권성구에. 패드로 검사 받으셔도 돼요. 내가 거기서 그 패드 파일을 지우지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패드로 예쁘게 하시면 그렇게 검사 받고 패드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요 5페이지 지문은 선생님이 좀 요점 정리를 좀 길게 적어 드릴 거야. 약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좀 간단한 지문들은 선생님이 필기량을 좀 줄여보려고 그래. 그래서 지문의 핵심 정보들을 그냥 네모쳐주는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선생님이 잡아드리는 핵심 단어들을 가지고 그 단어들을 자기가 요점 정리하면서 사용해야 돼. 내가 다 적어드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왜 쪽지를 주고받아? 또 나버리고 지금 누구랑 사귀는 거야? 날 봐, 나 관종이라고. 까먹었잖아,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는지. 핵심 단어만 잡아드릴 거야. 칠판에 이렇게 네모네모 쳐주듯이. 그럼 그걸 살려서 자기가 요점 정리를 해서 그 지문의 정보를 자기가 머릿속으로 구조화를 시켜야 돼. 알겠지? 필기량이 좀 적을 거다. 그거를 잘 감안하시고 강의를 잘 따라오세요. 자, 5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지문을 우리가 뭐 타이틀은 사법의 계약과 효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근데 좀 꼼꼼하게 적어 드릴 거야. 아? 니네 5페이지에 공정거래니? 내 거 5페이지. 아, 이게 페이지가 지문마다 다 페이지가 따로따로 돼 있어요. 아, 미안. 그 얘기를 안 했네. 지문마다 페이지가 다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을 찾으세요. 사법의 5페이지. 이렇게 넘기면 나와요. 아니야, CDS보다 앞에 있을 거야. 순서가 공정거래 사법 CDS야. 찾았니? 페이지마다 번호가 다 달라요. 다 새로 시작합니다. 여원이 찾았어? 세연이 찾았어? 자, 볼게요. 1문단부터 봅시다.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나의 꿈이죠. 건물주가 되고 싶어. 우리 건물주분도 자꾸 임대료 올려가지고 조만간 학원 망할 것 같아. 매년 올려. 아, 짜증나.
뭐라고 에휴 씨.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자 봅시다. 예를 들어준 거야. 사례 제시를 한 거야. 바깥에 교재 갖고 들어오자. 사례 제시를 한 거야. 사무실의 방충망에서 뭐 시험 문제 사무실입니까? 교실입니까? 나오겠니? 이제 그건 안 나오겠죠. 그 방충망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죠. 시설이 파손됐을 때. 그죠? 시설 파손 시에 수리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세입자가 뭔지는 알죠? 세든 사람.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이거 이게 안 나오겠죠? 임차인이라는 게 있고요. 임대인이라고 있어요. 임대인이 누구야? 건물주. 우리의 꿈. 우리 학원 건물주는 내가 사랑을 안 해. 임차인이 누구야? 나. 아, 속상해. 야, 니네 빨리 돈 벌어서 건물 하나만 지으면 안 돼? 나 줘. 뭐? 스승의 은혜를 물질로 보답해야지. 누가 고쳐야 할까? 이 경우 민법전의 법전, 민법이라고만 읽으면 되겠죠? 민법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 건물주 임대인 용어 잘 보세요.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한 의무를 진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계약서를 쓰잖아.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 그러니까 계약서에 내용이 있는 경우 이처럼 앞 내용처럼 요약 정리해 주는 거죠.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에 문제가 발생한다. 자 봅시다. 책임은 민법 기준으로는 임대인, 건물주 책임이야.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어? 그 말은 계약서에 웃는 거 보니까 서연이겠네. 책 갖고 와. 너 수업 끝나고 또 어디 놀러 가게? 거짓말하지 마.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어디 놀러 가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럼 남아서 자습하고 가. 봐봐. 지금 지문 내용이 이거야. 계약서에서 글씨가 좀 이게 정자체가 안 나올 거야. 손목이 좀 아파가지고 잘 좀 봐주세요. 계약서에 임차인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임차인 책임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 말인즉슨 따라서 요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지문에 있는 대로 가볼까? 법률의 규정. 민법이겠죠. 법률에는 누가 고치라고 되어 있어? 임대인이 고치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계약서에는 누가 고치라고 되어 있어? 임차인이 고치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나 버린 거야. 이게 이 지문의 핵심 기준이야. 됐지?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문제? 법률과 계약이 달라. 그럼 뭐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가 고민되죠. 그죠? 1.
법률을 먼저 따라야 되는가 계약서를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야. 그 윤씨만 빼고. 여기 윤씨 있나? 아유, 아니야 미안해 혜원, 나 이거 윤씨라고 하면 안 돼. 남성 있어. 그 술주정뱅이 배불뚝이. 자, 다시 미안해.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은 법을 지켜야 돼. 그럼 잘 봐. 법에 누가 고치라고 되어 있어? 임대인이 고치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는. 그러면은 법의 내용과 어긋나. 되게 단순한 논리야. 법을 어기다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위법이라고 하는 거야. 위법하면 어떻게 해야 돼? 처벌을 받아. 그 처벌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써준 거야? 법적 불이익이라고 써준 거야. 그죠? 요 두 개가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은 뒷내용이 이제 비문학을 고3 버전으로 잠깐만 언급하면 이렇게까지 읽은 다음에 우린 뒷내용을 알 수가 있죠. 뭐가 나와야 돼? 우선 적용이 뭔지 나와야 되고 불이익이 있다 없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거기에 이제 이 문단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문단은 뭐부터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요. 우선 적용의 무엇을 우선 적용할까가 이제 이 문단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1번부터 해결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비문학 지문은 이렇게 1문단에 던져주는 그 어떤 골격을 잘 잡아서 2문단부터 디테일로 가주는 거거든. 자, 2문단을 볼게요. 사법은 민법이랑 사법이랑 비슷해요. 그냥 그런 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보세요. 뭐 완전히 똑같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개인과 개인, 그래서 사적이다 이 말이야. 사법의 사적인 법, 줄여서 뭐라 그래? 사법.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적인 문제야. 그럼 반대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 국가와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건 국가라는 공적 집단과의 문제죠. 요 관계를 뭐라 그래? 공법이라고 하는 거야. 되게 당연한 간단한 거고요. 개인과 개인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거는 넘어가도 되겠죠. 이 법의 영역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법이 있는데 사법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라? 네 맘대로 해라. 계약 딱 요것만 읽어도 요 자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우선적인가를 알 수 있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으니까 계약이 우선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무엇이 우선적용인가는 법률이냐 계약이냐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우선적용이냐잖아. 근데 법에 뭐라고 적어놨어? 계약은 니네 맘대로 해라잖아. 그러니까 계약이 먼저야. 됐지? 읽어볼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들은 당사자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다? 계약 내용은 계약을 하는 니네끼리 결정해라 이 말이야. 계약자 당사자들끼리 결정하는 거야.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것으로 봐봐. 어긋난 거 이걸 말하는 거야. 법률적으로는 건물주가 고쳐야 되는데 계약서상으로는 임차인이 고치게 되어 있어.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은 법률 규정과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에 계약을 우선 적용해라. 왜 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 나온 대로 하면 되겠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됐지?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법률상으로는 건물주가 책임져라 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법률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야, 법률상으로는 건물주가 고치는 거지만 건물주가 좀 멀리 살 수도 있고 뭐 짜잔한 거. 어제도 우리 학원도 저기 이제 그 변기 커버가 부러졌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 뭐 저거 다이소 가면은 5,000원, 6,000원인데 우리 학원 건물주가 서울 사시는데 연세가 80이 넘으셨어. 전화해가지고 고쳐줘요. 그냥 그렇잖아. 그냥 내가 저 6,000원 주고 사와서 고치면 5분이면 고치는데 당연히 나는 내가 고치진 않았지만 남자 화장실에 현영쌤이 들어가서 변기 카바를 아니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요 동네에서 임대료가 좀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건물 시설 관리를 해주는 용역업체가 따로 있어. 매달 일정 금액을 거기에 또 내. 그러니까 저런 거 이제 전화하면은 와서 고쳐줘. 근데 뭐 변기 커버가 맨날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뭐 편한 부분이 있죠. 아주 깔끔하진 않더라도 우리하고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막 냄새나고 막 복도가 더럽고 그러진 않지. 이 건물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 그게 다 우리 이 안에 있는 그 임차인들이지. 일정 금액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다 내는 거야 우리가. 자, 다시 이것을 뭐라고 해준다? 임의 임의 법규라고 해준다. 임의법규란 뭐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계약 내용은 당사자가 결정을 해라. 이것을 임의법규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 우선 적용이 맞다. 그지? 다시 말하면은 법률 개정과 계약 내용이 어긋났을 때 계약 우선 적용하는 것은 임의법규가 근거가 되는 거지. 그죠? 임의가 뭐야? 임. 들어와. 책 갖고 들어와. 임시로 정해진 것 없이 의가 무슨 자? 무질서 의자야. 그러니까는 임의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야? 정해진 바가 없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따라가라. 계약서의 내용은 딱 정해진 대로만 쓰는 게 아니잖아. 그지? 임의 법규라고 하는 거야.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자,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좀 수정하잖아. 근데 사법은 고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적당히 뭉뚱그려 써놓고 당사자들끼리 잘 쇼부치게만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는 뭐 때리지 마 뭐 이런 정도만 적어놔. 그러니까 어떻게 때렸냐 왜 때렸냐는 알아서 쇼부쳐라. 이런 식인데 공법은 바꾸기가 어렵죠. 국가의 근간을 건드려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돼. 말이 긴데 간단해. 사법은 원칙적 임의 법규야. 됐지? 그런데 계약서상
이 상황을 예를 들었을 때 별도의 조항이 없어. 그러면은 뭐야? 법률 규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잘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다 지금 똑같은 말 하는 거야. 사법이 정해진 내용이랑 계약서상의 내용이 다르면 뭐 따라가라? 계약서 따라가라. 어차피 의무법규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계약서에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럼 누구 따라가라? 법 따라가라. 그럼 예를 들자면 자, 계약서 A가 있어. 계약서 B가 있어. 뭐 임차인, 임다인 참고 여러분들 이거 계약서 쓰실 때 언젠가 여러분 다 계약서 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먼저 쓰는 계약서는 뭐 월세방을 구하는 계약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동차 몇몇 학생분들이 이제 대출 계약서 쓰겠죠. 쓸 때 정말 계약서 잘 들으세요. 꼭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쓰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무조건 늙은이가 좋아. 경험이치가 다르기 때문에. 알겠지? 꼭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쓰세요. 엄마가 뭘 한다 그래 뭐이시야. 니네보다 잘 알아요. 계약서 내용에 수선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그치? 명시되어 있는데 수선의 의무를 누구로 명시해 볼까? 임차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만약에 그러면은 누가 고쳐야 돼? 임차인 세입자가 고쳐야 돼. 당연히 여기에 임대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임대인이 고치는 거야. 그치? 이게 뭐야? 의무법규야. 그런데 계약서 B에는 수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상 별도의 조항이 없어. 자, 질문. 이때 누가 고쳐야 돼? 그렇지. 이때는 임대인이 고쳐야 된다고. 이해됐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래서 너무 길게 썼는 다시 읽어볼까? 밑에 네 번째 줄.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수선의 의무 같은 걸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되게 똑같은 말이야. 계약서상 계약서 내용 먼저 가라. 계약서에 별 내용 없으면 사법 기준으로 가라. 됐니? 개 쉬워.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자, 끝! 뭐가 끝난 거야? 요 내용이 끝난 거야. 무엇이 우선 적용이니? 아, 계약서가 우선 적용인데 계약서에 별말 없으면 법률대로 가. 왜? 이게 결국에는 의무법규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다잖아. 그치? 아우 깔끔해.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제 뭘 찾아줘야 돼? 어찌됐든 법률의 내용과 뭐 한 거야?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불이익은 없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건데 이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이제 갈라질 거야. 자, 다음 페이지죠.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자, 지금 상황은 뭐야? 계속 똑같은 상황이야. 법률 규정과 뭐가 다른 상태야? 계약이 다른 사례 첫 번째.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 사례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잘 봐봐. 법적 다섯 번째 줄.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벌금은 내야 되지만 계약서는 유지. 근데 그 다음 문단을 잠깐 보자. 그 다음 문단 두 번째 줄.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계약의 효력도 부정돼.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야? 불이익은 공통분모야. 그런데 한쪽은 계약은 진행해라. 한쪽은 계약도 꽝이다. 이걸로 기준 잡으면 돼. 자, 법적 불이익은 있으나, 그지? 그 다음에 그러나 뭐는? 계약의 효력은 뭐 해주겠다? 인정해 주겠다는 게 있는 거야. 미리 할까? 이걸 무슨 법규라고 하는 거지? 쪽팔려. 무슨 법규지 이게? 단속 법규야. 빨강색 레드 초크. 원래 단속 법규를 위에다가 이렇게 써서 네모치고 싶었는데 판단 미스. 그냥 봐. 이걸 단속 법규라 그래. 미리 적을까? 자, 법률 규정과 계속 지문의 출발선이 어디야? 일문단이지. 그래서 일부러 이걸 좀 길게 써주려는 거야. 이렇게 일문단을 오늘 내신 공부하실 때도요. 일문단을 사랑하셔야 돼. 그래야지 지문의 정보가 잘 기준이 잡혀.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많이 섞일 거라고. 그지? 일문단을 잘 보세요. 다 여기가 출발인 거야. 법률 규정과 계약 내용이 달라. 그지? 이거 두 번째. 그지? 이때 아까 미리 읽었죠. 이번에 법적 불이익은 있는데 플러스 계약이 부정되거나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그 아랫문단의 세 번째 줄에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된다고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게 있지. 얘를 무슨 법규라고 해? 아이고 씨, 키도 작은 새끼가 위에 쓰고 지랄이야. 아휴. 강행법규라고 해. 그래서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요렇게 4단계로 나눠줘. 1문단 틀 잡고 2문단에서 의무법규, 세 번째 단속법규, 네 번째 강행법규. 됐지? 깔끔하게 이렇게 나눠줍시다. 그럼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단속법규부터 봅시다.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면 이거를 반대로 읽을 수 있어야 돼. 얘네 두 개가 예외 1번, 예외 2번이지. 무엇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앞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야. 다시 말하면 임의 법규는 법률 규정과 계약 내용이 어긋났을 때 무엇을 우선시하라 그랬어? 계약 우선 적용이라고 했죠.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원래. 그러니까는 이럴 경우에 여기다 적어야겠다. 좀 칠판 공간이 없어가지고. 임의 법규는요.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니까 계약 우선 적용하겠죠. 그리고 법으로 이거 먼저 하라고 했잖아. 법에서 그렇게 말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법적 불이익이 우진아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은 예외겠냐?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는 예외. 얘는 법적 불이익이 쪽팔려.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예외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우진아, 남자친구 생각 그만하고. 아, 이제 없어졌어?
나프탈렌이야 막 증발해?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자, 봅시다. 네 번째, 즉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이게 출발선이 다 여기야. 1문단 요거. 법률과 계약 내용이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요거 칠판에 적어놨죠? 요거야.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뭐라고 해준다? 단속법규라고 한다. 그러니까 벌금은 내지만 계약서대로 가라.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요즘에는 부동산 중개사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지?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우리 때는, 선생님 어렸을 때는. 너 어떻게 알아? 복덕방이라고 그러. 복덕방. 복권방 말고 복과 덕을 부르는 방이라 그래서 부동산에 복덕방이라 그랬어. 저 부동산 아저씨가 아니라 복덕방 아저씨. 그러다가 부동산으로 바뀌고 언제부턴가 공인중개사. 선생님도 내년쯤에, 내년 지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좀 따볼까? 노후를 대비해야 되잖아. 내가 언제까지 분필가루 들고 내가 애들한테 호흡을 맞추며 수업을 하겠니? 내년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돼. 내 딸이 고3이야. 선생님이 내년에 이제 겨울방학이지. 문법이랑 비문학을 내가 좀 담당하고 문학은 현영쌤이 담당하는데 지금 비문학 교재 싹 리와인드 시키고 있어. 정말 좀 기초부터 찬찬히 좀 잘 가르치려고.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딸도 고3이거든. 아휴, 난 아직도 우리 미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 장면이 기억나. 초등학교 1학년 선일초 다녔거든. 민트색, 약간 이제 추울 때니까 3월이니까 민트색 외투를 입고 아직도 기억나. 1학년 4반 교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바깥에 창문, 복도 쪽에 창문이 있잖아. 그래서 학부모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다 이제 참새 마냥 창문에 서가지고 다 이렇게 본다고. 그 앞에도 신발장이 있거든. 거리감이, 나는 키가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 이러고 있는데 미르가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그때는 해맑았는데 지금은 쳐다보면 뭐 그러고 있어. 근데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나오셔서 뭐해, 이제 애들 부모님들 유치원이 아니잖아. 이제 귀가하시라고 1학년 첫날 입학식 날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 이제 그리고 애한테 손 들고 다 가잖아. 아마 그 건물에서 그 선일초 나왔거든요. 그 선일초에서 내가 제일 늦게 나왔을걸? 알았다고 간다고. 다른 부모님 그 층에 다 갔어. 나만 있었어. 계속 보면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야. 저 조그만하게 저기 앉아가지고. 지금은 중학교 한 2학년쯤부터는 이제 그 참관 수업 있잖아. 초등학교 때는 막 엄마 아빠 오라고 참관 수업 한다고 같이. 중학교 2학년부터는 참관 수업. 뭐 안내문이 오잖아. 뭐 카톡으로도 오고. 딱 보여주면서 우리 미래가 한마디 하지. 아빠 올 거야? 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갈 거야? 그러면은 꼭 그래야겠어? 그래.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 자, 부동산 중개인이 있어요. A씨라는 중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자신의 그림 이해하기 편하게 해줄게. 부동산 중개인 A씨가 있어. 얘가 뭐 집이건 땅이건 상관이 없거든요. 본인 소유 부동산이 있어.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한 거야? A씨가 직접 B에게 매매한 거야. 법규 위반이야. 왜 이걸 법규 위반을 할까? 부동산 계약 같은 거 쓸 때 되게 조건이 많아요. 조금만 서류 조작을 해도요, 세금을 취득세 같은 것들을 안 내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이면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문가적인 능력을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이 A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돼? 또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계약서를 써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계약서를 보면은요, 도장을 찍는 데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월세 전세를 들어간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사 도장이 있어야 되고, 임대인 도장이 있어야 되고, 임차인 도장이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도장 두 개가 다 자기 거잖아. 그러니까 조작 및 날조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야. 안 된다. 그래서 B에게 매매하는 경우는 단속 법규 위반이야. 됐지? 지문을 읽어볼까?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단속 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이 부과된다. 말을 바꿀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여기서 문제 풀 때 내신이니까 조심해야 돼. 벌금이 누구한테 부과돼? 위반한 사람한테 부과돼야 될 거 아니야. B에게 부과돼, A에게 부과돼. A에게 부과되는 거야. 그죠? A에게 벌금.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돼? 법적, 이제 경제적 불이익인 거죠. 그죠? 감옥에 잡아 쳐넣진 않아요. 그런데 이 B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뭣도 모르고 계약했는데 이거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야 너 안 돼 잃어버리면 B는 B대로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 B는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는 매매 계약의 효력은 뭐 하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야. 일단은 B에게 팔았다면 소유는 누가 된 거야? 소유자는 B가 된 거야. 대신에 A는 벌금을 좀 내야 돼. 그래서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중개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급부가 뭐야? 계약의 행위를 급부라 그래. 내가 1,000원 줄게. 가서 빵이랑 초코 우유랑 사고 오는 길에 여기 이번에 도너츠 가게 하나 생겼던데, 도너츠 고로케 가게 하나 생겼던데 고로케도 하나 사와. 일종의 빵 셔틀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큐한테 얼마를 줘? 1,000원을 줘. 계약이 성립된 거야. 그럼 큐는 뭐 해야 돼? 가서 그 1,000원으로 빵을 사고 초코우유를 사고 고로케를 사와야 돼. 그 사오는 행위가 뭐야? 의무야. 그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쿠팡에서 물건을 살 거야. 주문을 하고 결제를 했죠. 그럼 쿠팡은 나에게 뭐가 생긴 거야? 의무가 생긴 거야. 어떤 의무? 그 물건을 나에게 보내줄 의무. 그걸 급부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민호야.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여기 치킨 한 마리씩 돌리는 거야. 가위바위보! 민호가 졌어. 민호에게 뭐가 생긴 거야? 의무, 급부가 생긴 거야. 어머니한테 빨리 전화 드려. 한 50만 원 땡겨달라고. 됐지?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라는 말을 지문에 있는 내용으로 표현을 바꿔보면은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된 거야. 그럼 다시 여기에서 말하는 급부가 뭐라 그랬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칠판 기준으로 할게.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야? A는 B에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매매했으니까.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누구에게 줘야 돼? B에게 줘야죠. 그죠? 자신의 부동산을 뭐 한다? 양도한다라는 급부가 생긴 거야. 잘 봐. 또 하나의 급부가 있다? 그냥 주기만 하는데 B가 돈을 안 줘. 이거 어떡해? 날강도 아니야. B에게도 급부가 있는 거지. 계약을 한 거잖아.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네 땅을 다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B도 급부가 있는 거야. B는 어떤 급부가 있는 거야? B는 누구에게? A에게 얼마 줘야 돼? 매매 대금을 뭐 해줘야 돼? 지급해야 되는 급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급부가 한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 급부의 의무가 인정된다 이 말은 돈을 주고 받아온다. 이게 성립이 된 거야. 그러니까 급부가 인정된다는 말 자체가 매매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뜻이 돼. 됐지? 공인중개사는 매매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게 각각의 급부가 된 거야. A의 급부, B의 급부. 그러니까 급부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봐야겠지.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 말은 계약을 한다는 거니까 이쪽에 의무가 아파라 씨. 왼손에 의무가 있는 거고 오른손에 의무가 있는 거야. 아파라 씨. 됐니? 요게 무슨 매렁? 무슨 법규? 단속 법규. 자, 그러면은 우리 우진 C 이번에 무슨 법규로 가야 돼? 법규가 아니라 법규. 자, 강행법규는 이름부터 어때? 좀 존나 세. 강행한다. 단속은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이거고. 책 갖고 들어와. 강행은 좀 세지. 얘는 세. 그러니까 불이익 플러스 존나 세니까 뭐야? 계약도 조과 취소야 이래버리는 거야. 센 애야. 이게 되게 쉬워요. 니네 맘대로 해. 그거는 좀 조과. 순차적으로 보면 돼.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똑같은 틀을 유지하면서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공통점 안 적어도 되겠죠 이제. 그죠?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가 부정된다. 할 일이 없어진 거지. 이 계약이 완전히 조졌어. 그러면 부동산 넘길 필요 없고 돈 줄 필요 없고 급부가 빠그라진 거지. 됐니? 급부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규를 법규가 아니라 법조문을 뭐라고 해준다? 강행법규라고 한다. 자, 이 강행법규도 이제 얘가 나와요. 조금만 더 읽고 할게요.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왜 요구할 수 없어? 계약 자체가 조졌으니까. 그러니까 급부라는 것은 뭐가 인정받았을 때, 효력이 인정받았을 때 의무가 생기는 건데 계약의 효력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할 의무도 생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학원을 다니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죠. 수강료를 낸다 계약인 거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수업을 제공한다가 계약이야. 그런데 상호 간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어. 그럼 너희들은 이 학원에 돈을 낼 필요도 없고 나도 수업을 할 이유가 없지. 이 세상은 다 계약의 연속이에요. 서빈아, 수업 끝나고 뭐 먹으러 갈 거야? 아무거나 얘기해. 자, 떡볶이 사장님한테 돈을 내는 급부. 떡볶이 사장님은 그 떡볶이를 줘야 되는 급부. 근데 너 떡볶이집을 안 갈 거야.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그 돈을 낼 필요도 없고 떡볶이를 줄 이유도 그게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는 계약에 부정된다는 말이나 급부 의무가 부정된다는 말은 다 연결되는 말이야. 이걸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문학을 가르치다 보면은요, 좀 연결시키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약해. 두 번째, 지문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도 좀 고민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 얘기 아마 한걸로 기억을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비문학은 여러분들의 암기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신을 해도 우리가 내신이니까 몇 가지를 외우겠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암기로 중간 기말고사죠. 암기로 기말고사 승부 걸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좀 외울 필요는 있겠죠. 내신이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다? 이해다. 알겠지 용현아? 와 수업 들어가지고 핸드폰 만지작거려. 몰라 이씨. 누구한테? 아 삼촌께서? 왜 갑자기? 왜? 아 삼촌이랑 같이 살아? 아니 뭐 할 게 있어가지고. 삼촌이 혹시 무슨 전라도 아니 아니야 이제 그만 얘기해도 돼. 뭐 프라이버시니까. 자 봅시다. 5번째 줄.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당연하죠. 근데 이미 급부를 뭐 한 경우가 있어? 이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봐봐.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건 필기하지만 서빈이가 정우쌤한테 계약을 한 거야. 수강료를 내겠소. 뭐 하시오? 양질의 수업을 하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이게 강행법규야. 그럼 계약이 어떻게 됐어? 빠그라진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해야 되는 수업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 나한테 수강료를 낼 필요도. 근데 이미 냈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감사합니다. 잘 쓸게. 이러면 되겠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줘. 서빈이가 나한테 뭐 낸 거야? 수강료를 냈다면 이 이익은 부당이득에게 나는 그냥 꽁으로 먹은 거 아니야. 수업도 안 하고.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 서빈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돼? 돈 내놔 씨발 이러면 되지. 뱉어내. 우린 전문용어로 환불. 이러면 되는 거잖아.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자 정리를 여기까지만 살짝 한번 잡고 들어갈까? 밑에 예를 읽고 해볼까?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이미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해보자. 예를 들면 서빈이가 문과야 이과야? 문과도 이제 한의사는 될 수가 있으니까 뭐 오야 공부를 잘해야 돼요. 한의사 야, 여기 혹시 한의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 없나? 내 제자 중에 내가 지금까지 못 만들어 본 직군이 의사야. 내 제자 중에 하나는 저기 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가서 지금 조교하고 있는 애도 있고 많아.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검사는 없네. 있을 수도 있지 뭐 변호사나 검사나. 로스쿨 다니는 애들도 있고 뭐 편의점 하는 놈 뭐 다 있거든. 근데 편의점 하는 놈한테 내가 가서 그 유통기한 지난 거 폐기 좀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서울이라서 못 가고 있는데 끼니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내 강사생활 거의 25년 24년 했는데 한 명도 못 만들어 봤어. 의사 재장 2020년 2021년에 고3이었던 애가 있어. 공부 개 잘했어. 대신 1.1이야 얘를 붙잡아 놓고 그랬어. 의대 가자. 씨야 나 아프면 누가 주사바늘은 꽂아야 될 거 아니냐. 간호사는 개 많아. 그 옛날에 코로나 터졌을 때 나는 그 마스크를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제자들이 막 갖다 주더라고. 간호사 하는 애들이. 야 의사 하자 그랬더만 자기는 의사를 할 거래. 그래 이 새끼야 의사 하는 거야 그랬더만 수의사야 이 개새끼가. 씨발 요거 좀 애매한데. 그래서 실제로 얘가 건국대 수의학과랑 전남대 수의학과를 썼는데 이제 건국대는 떨어지고 전남대 수의학과를 들어가서 지금 이제 똥개새끼 잘 치료하고 있는데 씨발 요게 아닌데. 한의사나 의사를 내가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수빈이가 누구야? 서빈아 한의사 어때? 그래서 내가 우리 미르한테 미르야 너 경희대 한의학과 가면 아빠가 벤츠를 사주겠다. 우리 미르가 딱 이렇게 얘기했지. 알바해서 내가 벌어볼게. 한의사가 쉽냐. 서빈아 한의사 가자 지금부터. 안 돼 가야 돼. 그래야 수업이 가능해. 자 똑같이 필기해. 서빈 한의원.
그 다음에 졸부 로또 당첨자. 졸부가 뭔지는 알죠? 졸지에 부자 된 사람, 졸부. 내 꿈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주식이 나 주식 투자 씨발 스머프 마을이야. 아 짜증나 씨. 왜 내가 사는 것만 떨어지지? 졸부 문서연. 아니 좋은 거야 왜? 로또 한 3번 연장 단성. 좋은 거지 왜? 졸부가 뭐가 나빠? 둘이 뭐 했어? 뭐 했어? 동업을 했어. 우리 이제 서빈이는 이제 공부하느라고 뭐 알바도 못하고 그지야. 그런데 우리 문서연은 돈이 한 300억 있어. 동업을 했어. 그래서 얘가 뭐 한 거야? 자본 투자를 한 거겠지. 그지? 그 이러면은 근데 지문 내용 봐봐. 의사와 자 문서연의 직업이 의사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얘는 뭐야? 돈 많은데 왜 일을 해? 얘는 뭐야? 화이트 핸즈. 이 새끼들 또 영어 쓰니까 못 알아듣네. 이 글로벌한 사회에서 진짜 화이트 핸즈. 백수야. 그런데 이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무슨 법규 위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둘 사이의 동업 계약은 무효야. 그 다음에 얘네들 벌금 내야 돼. 왜? 얘도 뭐가 있기 때문에 법적 불이익이 있어요. 벌금 내야 돼. 그러니까는 급부도 무효가 된 거야. 근데 이미 돈은 어떻게 했어? 지불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서빈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해외 도피. 인터폴의 수배. 캄보디아 쪽으로 가면 되겠죠. 부당 이득을 받았잖아. 이해됐지?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거 대답 못하면 나가 뒤지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서빈이가 내는 거야? 서연이가 내는 거야? 돈 낸 놈이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문서연은 누구를 상대로? 서빈이를 상대로 돈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내야지. 그 선생님 요거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그러면 저 법적 불이익은 누가 지어야 되는가? 이거 같은 경우는 A씨가 이제 법적 벌금을 내거든? 이거 확실하거든? 이럴 경우에는 누가 벌금 내는 거지를 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 뭐 판례가 나왔는데 아 씨발 전문 용어야. 뭔 개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안 나오겠지 시험 문제? 모르겠어. 누가 내는지. 근데 이거 서빈아 나중에 너 한의원 저기 경희 한의원 뭐 할 거 아니야. 한의원 개원할 때 뭐 동업자 만들 필요 없어. 은행 가서 대출해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아주 저금리로 겁나 대출 잘해줍니다. 고수익 직군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은행에 대출해달라 그러면은 한 4박 5일 쫄라야 돼. 신체 포기각서 쓰고 막. 근데 뭐 의사, 뭐 한의사, 특히 이제 공무원, 그리고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은 딱 은행 가서 대출을 한다 그러면은요 거의 그 자리에서 바로 패스해 줍니다. 나는 그냥 패요. 자, 봅시다. 충분히 이해가 됐죠? 어렵지 않잖아.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치? 그런데 이번에 뭐가 있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불인정. 이게 캄보디아 생각하면 돼. 어떤 경우냐면은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 자, 문서연이랑 졸부, 우진이랑, 우진이가 손재주가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뭐해? 위조지폐를 만들어. 그런데 위조지폐를 만들 때도 자본금이 있어야지. 그 약물 사야 되고 무슨 사무실 하나 지하 벙커 하나 얻어야 되고 그잖아. 뭐 경비도 좀 세워야 되고 CCTV도 좀 달아야 되고 약물도 그리고 그 종이 그 특수 종이도 사야 되고 그래서 안경 쓰고 물에다가 쉬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졸부가 요즘 문서연이 뭐 한 거야? 우진이가 꼬신 거지. 야 졸부야 100억을 투자해라. 네가 돈 복사를 알아? 5배 정도 돼. 아, 바로야 그거는 5시간이면 5시간 안에 500억을 만들어줄게. 투자했는데 서빈이가 동업하다 빠그라졌잖아. 배알이 꼴려가지고 뭐 한 거야? 쟤네 위조 만들어요! 라고 경찰에 신고해버렸어. 그럼 졸부가 일단 얘한테 얼마 줬어? 100억을 준 거야. 근데 이제 줬된 거 아니야. 걸렸어. 그러면은 아까처럼 야 우진아 돈 내놔. 돼 안 돼? 반사회적인 거. 실제로 이래가지고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냐면 1억 2억 사기 절대 안 쳐요. 얘네들이 사기치는 금액이 그 뉴스 보면 되게 큰 돈을 사기치죠. 50억 100억 막 몇십억씩 사기치지. 이게 칠만해. 왜? 당한 놈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나한테 걸어 못 걸어? 못 걸어. 그 돈을 얻다가 그 맨날 무슨 마늘밭에다 숨겨요. 땅 파고 어디다 숨겨놔. 그래 잃어버렸다 뭐 분실했다 불태웠다 그다음에 배째 이래. 어차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 새끼도 하니까 못하니까 부도덕한 상황에서 못해. 그 징역 한 5년 6년 7년 갔다 와. 남는 장사야. 야, 솔직히 툭 꺼놓고 얘기해서 10년 징역 10년 너무 긴 세월이긴 해. 근데 100억 요거 우리가 고민이 되거든. 야 씨발 1년에 10억이야. 근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좋은 변호사 무슨 뭐 김앤장이나 좋은 변호사 쓰면은요 가명 또 초범이면 가명 술 먹고 몰랐어요 가명 어머 오빠 가명 사돈의 팔촌의 국회의원 가명.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새끼들이 뭐 안 가잖아. 끼케봐야 1년 몇 개월에 심지어 집행유예가 걸려요. 집행유예 걸리면 뭐야? 여러분들 그 법을 때 뭐 2년 6개월의 징역에 처하며 3년간의 집행유예다. 이게 무슨 뜻이야? 3년 동안 조용히 살면 없어진다야. 3년 동안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2년 6개월 간다는 뜻이야. 이게 집행유예야. 그 집행유예 받고 나오잖아 국회의원 자식 새끼들은. 씨발.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인 요소가 걸렸을 때는 안 된다. 이미 넘겨진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된다.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 요거를 잘 보세요.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 결정하라기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특별히 개입하면 돼 안 돼? 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야.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그럼에도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계약을 관여할 필요가 있겠지. 뭐 서빈이가 나한테 돈 빌리러 왔는데 뭐 신체 포기각 써주고 뭐 눈깔 2개를 기증한다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 이런 건 기본권에 침해되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제한하려면은 최소를 제한해야 된다는 무슨 원칙이 적용된다? 비례 원칙이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별도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 비례 원칙이라는 게 원래 좀 복잡한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 배경식 설명 좀 해드릴게. 비례 원칙은 간단해요. 일단 우리 지문에 있는 대로만 잠깐 볼까요? 비례 원칙이란 뭐다? 제한할 때는 최소로 제한하라야. 그죠?
개인의 계약을 지문대로 제한 시, 다시 말하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할 때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로 제한해라. 됐니? 별도로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얼만큼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다양하게 나타난대. 됐지? 이렇게 해서 지문을 일부러 좀 크게 좀 길게 적었는데 잘 봐봐. 얘가 중심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비문학 지문을 공부하시던 일부러 이 지문을 좀 천천히 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다양하게 한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지문을 공부하시건 잘 봐봐. 기준점의 정보가 있는 거야. 항상. 그 지문 전체를 바라보는 기준점의 정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게 기준점이죠. 이 기준점을 잘 잡은 상태에서 그 기준점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야. 알겠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때 비문학 공부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축을 예를 들었을 때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도가 없이 그냥 재료만 보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기준점을 잘 잡고 보니까 정보가 이렇게 3단계로 분할되는 것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통도 보이고 그 공통이 보이다 보면은 숨겨진 정보, 얘네가 예외라 그랬으니까 얘는 법적 불이익이 없는 모양이군. 그러니까 숨겨진 정보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비문학을 푸는 거야. 결론, 암기로 푸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있겠지만. 됐니? 그래서 일부러 요거 보여드리려고 좀 화면을 안 켜고 좀 길게 풀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혹시 모르니까 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안 해도 되나? 비례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필기하지 마. 목적과 수단의 관계거든? 조금만 깊이 있게 보면은요. 목적과 수단의 관계야. 비례하게 만들라는 건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수단이 비례한 수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속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쥐 잡는 데 속칼 쓴다 이런 말 있죠. 요만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커다란 걸 쓰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연결되지 않지. 이거 원래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데 비례 원칙에는 4가지의 하위 항목이 있어요. 정당성, 최소성, 그 다음에 침해성, 수단성. 필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균형성. 이 4가지 원칙이 있거든. 그래서 이 4가지 원칙이 다 지켜졌을 때 이제 뭐 어떻게 저떻게 제한한다 이렇게 돼.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 요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 제한하는 거야. 어떤 행동을 좀 제한하려는 거거든. 근데 그 국가가 개인의 행동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되는 거야. 그때 일단 그 제한이 어때야 돼? 정당해야 돼. 두 번째, 최소로 제한해야 돼. 수단이 적절해야 돼. 그 다음에 제한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이득을 뺏어오는 거잖아. 이득을 뺏어오는 것을 통해서 그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커야 돼. 이해됐니? 예를 들자면 캄보디아 사건 이번에 예를 들어볼까? 우리 이제 그 캄보디아를 여행금지 구역으로 막아버렸죠. 정당해야 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라는 정당성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그 수단이 정당해야 돼. 몽둥이 들고 공항에서 씨발 절로 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여행을 못 가게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있겠지. 하지만 그것을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안전이라는 이득이 있겠지. 이 이득이 더 커야 돼. 이해됐니? 혹시 모르니까 그냥 비례 원칙이라는 건 이런 게 있어. 요게 간단하게 기억하면 최소로 제한해라. 요 말을 좀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저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거는 잘 봐봐. 이쪽일까 여기일까 미안. 이쪽보다는 여기나 여기일 거야. 왜 그럴까? 여기에 뭐가 발생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들의 무언가를 뺏어오고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지? 비례 원칙을 생각할 때는 얘네 두 가지에서 비례 원칙을 고려해 줘야 돼. 됐지? 지문에는 뭐 안 나오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된다. 못하게 하는 거잖아. 야, 너 네 땅 그 네 맘대로 팔면 안 돼. 못하게 하는 거고. 야, 니네 그 동업하면 안 돼.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한하는 거라고. 단속법규와 강행법규는 뭐 하는 거라고? 못하게. 제한하는 거야. 그때 얼만큼? 최소한만 제한해야 돼. 최소한만. 왜?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더 적어드리면 비례 원칙은 일종의 제한이야. 제한. 못하게.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제한하는 거야. 그때 비례 원칙은 제한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침해를 받은 거잖아. 나 팔고 싶은데 못 팔았죠. 나 동업하고 싶은데 못 했잖아. 침해에 의한 뭐가 있어? 손실이 있어. 하고 싶은데 못 했잖아. 그런데 그것보다 이것을 못하게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이 있겠죠. 법익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제한하는 거야. 그때는 침해 손실보다 법익이 더 크거나 같을 경우야.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비례 원칙을 알아두면 어떨까 싶어. 됐니? 까지 해서 마치고요. 그 앞에 문제는 학교에서 다 풀었죠? 거기 답이 하나 잘못되어 있어요. 4페이지 잠깐 보세요. 4페이지에 정답 및 해설을 보시면 25번 답이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1번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오타예요, 오타. 1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알겠지? 나머지 문제는 학교에서 풀었을 거니까 그냥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공정거래위원회. 학교에서 CDS도 했니? CDS가 쉬워, 공정거래가 쉬워? CDS 할래? 그럼 공정거래 하자. 잠깐 쉬었다 할게.